네, 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절, 입체 영상 미디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체 영상 미디어는 앞서 이제 실감 미디어 특징 중에 입체감과 관련된 이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 영상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입체 영상 구현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람이 입체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입체감을 느끼는 이유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고 눈이 평평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좌우 눈에 65mm 양한 시차라고 하죠. 이 두 눈의 간격이 평균적으로 6.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눈의 양 안에 시차가 발생한다. 보는 거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 두 눈은 미세하게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게 되고요. 이 각도, 이 두 이미지를, 두 영상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어떤 CP질로 전달이 되고 뇌가 이걸 해석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입체감을 지각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강아지가 앞뒤로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이미지는 살짝 다르겠죠. 왼쪽 눈은 옆에서 좀 비껴보니까 앞에 있는 하얀 강아지가 좀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눈은 또 오른쪽에서 비껴보니까 하얀 강아지가 왼쪽으로 좀 비껴보겠죠. 근데 요때 요 차이가, 이 두 이미지의 차이가 사람들한테 입체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 차이를 양한시차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 양한시차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입체 영상의 구현 원리는 이 사람이 느끼는 입체감, 인지 구조를 그대로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입체 영상 구현은 인간이 두 개의 눈으로 입체감을 지각하는 원리와 유사하게,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두 개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좌우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고 좌우 눈의 대응 영상을 개별적으로 표시해서 재생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두 대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두 대를 배치하게 되고 사람 눈처럼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 왼쪽에 배치한 카메라를 사람들 왼쪽 눈에 넣어주고 오른쪽에 배치한 카메라의 영상 이미지를 오른쪽 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왼쪽 눈은 오른쪽 영상을 못 보게 차단을 시켜야겠죠. 왼쪽에 찍은 것만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딱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 이거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뭐 3D 입체 영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이제 스테레오스코피 또는 스테레오스코픽 3D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 눈이 두 개니까 카메라도 두 개를 배치하고 그 두 개로 찍은 영상을 각각 대응되는 눈에만 보이도록 한다. 그게 입체 영상의 구현 원리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우리가 보면 신기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보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뭐 테마파크나 엑스포 같은 데서도 많이 봤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굉장히 과거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1800년대, 1830년대인가? 년대쯤에 아마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도 사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VR에서 쓰는 HMD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좌우 이미지를 각각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각 눈이 이 영상만 봐서 가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림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보게 되면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입체 영상 사진입니다. 입체 사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직아이라고 아세요? 매직아이라고 막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뭐 이상한 패턴들 있는 거를 이렇게 사팔뜨기 같은 거 해서 보면은 막 앞뒤로 튀어나온 것처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서 이렇게 사팔뜨기로 체감을 느낄 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사팔뜨기로 한번 봐보세요. 또 나란히 있는 이미지를 사팔뜨기로 잘 겹치게 되면 매지가이처럼 보게 되면은 입체감을 느낄 수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 원리는 그렇다. 그러면 이 제작 방법이 다양한데요. 사실 입체 영상을 그냥 단순히 카메라 두 대로만 찍는 거 말고 다양한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명드렸던 직접 촬영 방식입니다. 직접 촬영 방식은 과거부터 쓰였던 것처럼 초기 시절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기술인데요.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 두 대를 나란히 어떤 받침대 위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고요. 이 받침대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리그라고 합니다. 이 리그 위에 어, 카메라를 올리고 이걸로 실사를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장비는 당연히 동일한 사양이어야겠죠. 우리 사람 눈 두 개가 동일하지. 뭐 하나는 뭐 눈이 더 크고 하나는 눈이 더 밝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양의 카메라를 두 대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그 이걸 정확하게 받칠 수 있는 리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체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대를 설치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평 방식과 수직 방식이 있는데요. 수평 방식은 말 그대로 나란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 눈처럼. 좀 직관적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사람 눈 사이 간격이 몇 센치라고 했었죠? 6.5cm라고 했었어요. 6.5cm인데 실제로 수평 방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고해상도 카메라는 더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란히 설치하게 되면은 이 6.5cm보다 훨씬 길어지게 돼요. 이거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굉장히 거인이 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거인이 보는 것처럼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6.5cm 정도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수직 방식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수직 방식은 이 카메라를 한 대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한 대는 위에서 바라보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하프 미러라고 하는데 반사판 같은 걸 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반사가 돼서 여기 들어오는 거에는 이제 위로 가고 또 반은 또 이 정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빔 스플리터라는 걸 써가지고 이 두 카메라 영상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어떤 크기 때문에 벌어졌던 간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수직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게 사실 직관적이잖아요. 카메라 두 대 놓고 사람 눈처럼 그다음에 촬영을 해요. 그러면 이 각각 카메라에서 영상이 하나씩 나오겠죠. 영상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럼 영상 하나씩을 아까 보여줬던 이런 장비 같은 거 껴서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좀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장비가 두 배 필요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수의 카메라가 동시에 활용이 되게 되는데 입체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두 대씩 필요하니까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배가 리그라는 거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무겁고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비슷하게 카메라 두 대와 리그를 동시에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런닝맨 같은 거 찍는 거 보면 유재석이 달려가고 카메라만이 뒤에서 막 카메라 들고 뛰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 두 대씩 짊어지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카메라의 수평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요 카메라가 만약에 이렇게 두 대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카메라가 내가 이렇게 설치됐다 하면 높이가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긴 게 이게 사람이라고 보면은 눈이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달렸지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은 밑에가 있고 어쪽 눈은 막 위에가 있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평을 안 맞고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졌다, 뭐가 좀 더 높다, 그러면 굉장히 눈에 피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평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두 카메라의 촬영이 동기화되어야겠죠.
이 두 카메라가 각각 촬영을 이제 몇 프레임 할 거잖아요. 30fps다 그러면 1초에 30번을 찍을 텐데 그 찍는 시점이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장면에서 움직이는 거랑 이 두 카메라 사이에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 사람이 눈이 완전 뭐 깜빡깜빡깜빡깜빡 왼쪽 오른쪽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보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매 프레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촬영이 되도록 동기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 이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좀 간편한 방식이 이제 그냥 CG로만 제작을 하는 방식. 다르게 얘기하면 애니메이션이겠죠.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입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카메라와 비슷하게 3차원 좌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G 데이터를 렌더링을 할 때 가상 카메라를 의 시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촬영하는 것처럼 가상 카메라를 두 대를 이렇게 놓습니다. 가상 카메라를 두 대를 놓고 각각 카메라에 맞춰서 두 번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제 겹쳐가지고 입체 영상으로 만드는 방식을 CG 제작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CG 제작 방식은 뭐 수직 방식으로 카메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물리적으로 못 겹치는 게 아니니까요. 가상이니까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CG 제작 방식의 이점은 촬영 방식에 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기가 용이하죠. 그리고 카메라 정렬이나 동기화 이슈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다. 근데 물론 우리가 실사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서 실사 촬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요새는 CG랑 실사를 합성해가지고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CG 제작 방식에서의 어떤 기술적 이슈는 두 번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돼요. 보통 렌더링을 하는 게 CG 제작할 때 가장 많이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렌더링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워낙에 그래픽스 그 화질이 좋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 프레임 렌더링 하는데 막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두 배로 렌더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이제 카메라 두 대로 찍는 것도 아니고 CG 방식도 아니고 2D에서 3D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그냥 일반 영상을 일정한 작업 공정을 거쳐가지고 3D 입체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이때 뭐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수작업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자동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일반 영상 촬영하듯이 카메라 한 대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대로 촬영을 하고 나서 후반 작업이죠. CG를 만들기도 하고 합성도 하는 CG를 만들거나 합성을 하는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 2D 영상에 맞는 깊이 지도, 깊이 맵을 입체감을 손으로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변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영상 촬영하듯이 찍고 나서 후반 작업에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변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비용이라든지 현장 운용이 어렵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매 프레임 이렇게 입체감을 그리려고 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겠죠. 수작업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이제 이슈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요새는 머신러닝이라든지 AI로 그냥 한 장의 이미지에서 깊이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일반 영상으로 추출된 이 깊이 영상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제 두 대로 촬영한 것만큼은 이 품질이 나오진 않거든요. 때문에 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입체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는 왼쪽 눈 영상, 오른쪽 눈 영상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포맷으로 만드는지 파일 포맷에 대한 건데요. 어,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영상 압축과 포맷을 활용해서 저장 및 전송 및 재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상, 동영상 코덱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되게 번거롭고 그다음에 기존 걸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L이라고 써 있는 게 왼쪽 눈에 해당하는 영상이고요. R이라는 게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오른쪽 눈 영상과 왼쪽 눈 영상을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서 왼쪽 눈 영상과 오른쪽 눈을 이렇게 나란히 그냥 붙이는 겁니다. 한 장으로. 한 장 영상처럼.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이제 탑 바텀이라 가지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영상을 각각 위아래로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체커보드 방식이라고 이렇게 체커보드처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어, 표현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 영상 파일 포맷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입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체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입체 모니터나 플레이어가 지원하는 이 포맷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요새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입체 영상 구현 원리 살펴봤고 입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제작된 거를 어떤 포맷으로 담아야 되는 데까지 봤죠? 그럼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좌우 영상을 두 개 합쳐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에서 이거를 뿌릴 때 각 눈에만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너글리프라는 방식인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적색하고 청색으로 이루어진 셀로판지 같은 걸로 만들어진 안경 같은 거 쓰고 막 책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입체 영상 재현 방식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적청 안경을 쓰고 감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렇게 아까 보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영상이 만약에 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영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모니터에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하게 되는데 왼쪽 시야 장면을 청색으로 넣고 오른쪽 시야 장면을 적색으로 이제 생성을 하고요. 이를 겹쳐서 스크린에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셀로판지가 요걸 이제 컬러를 필터링 해가지고 왼쪽 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빨간색을 걸러지니까 청색을 보여지게 되고 오른쪽 눈은 적색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장의 색깔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좌우 이미지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근데 물론 이 방식의 단점은 색깔로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실제 컨텐츠에 있는 색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컨텐츠가 색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만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상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화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평강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이제 평강 필터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중에 어떤 특정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빛들만 이제 걸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필터니까. 걸러내게 되고요. 분리해서 근데 이때 사용자도 역시 이 평강, 이 동일한 방향에 만약에 세로로 평강시켰다 그러면 세로 방향의 평강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그쪽 이 평강된 빛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세로로 하고 오른쪽 눈은 뭐 가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강을 시켜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눈을 분리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3D 영화를 극장에서 봤다면 어떤 안경을 나눠줬을 거예요. 플라스틱 안경 같은 거. 이제 그게 그 안경 아래 껴 있는 게 이제 평강 필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실제 영화는 이렇게 두 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이 중에 하나만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이 평강 방식이고요. 이때는 어떤 우리가 전기적인 자극도 없고 안경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패시브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 반면에 셔터 방식도 있어요. 이건 안경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안경에 평강 필터만 껴놓으면 알아서 분리가 되잖아요. 셔터 방식은
전자적인 제어 장치가 탑재된 셔터 안경을 끼게 되고요. 요 안경이 디스플레이와 동기화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경 자체에 전자적으로 능동적 제어 기능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액티브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왼쪽 영상, 오른쪽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셔터도 안경도 그 신호에 맞춰서 한쪽은 블랙 보여줬다가 그러니까 아예 빛을 차단했다가 빛을 통과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안경도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블락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좌우 영상을 분리해서 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TV라든지 뭐 프로젝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편광 같은 경우에는 편광을 쓰기 위해서는 특수 스크린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터가 스크린 없이 하기 위해서는 셔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패시브와 셔터가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입체 영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즐겨 쓰는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절에서 가상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